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이주원 변리사입니다. 이번에 물리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특강의 순서는 첫 번째는 회전, 두 번째는 파동 및 광합, (3일차는) 정전기압. 이게 가우스 법칙이랑 전기장 구하는 거, 전위 구하는 거, 축전기 캐패시턴스 구하는 거고요. 네 번째 시간은 자기장, 로렌츠 힘, 자기력,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RLC회로, 그 다음에 핵물리, 그 다음에 만류인력. 저희 좀 짜잘한 건데 뒤에 몰아놨어요, 만류인력은. 핵물리는 이게 저희 시험에 이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건 쉬운데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시는 의미이시고. 자, 시작할게요. 챕터 6 펴주세요. 이번 챕터 6 처음에 회전 운동부터 들어갈 건데요. 회전 운동은 이제 제가 뭐 설명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노베 있으신 분들은 살짝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변리사 기출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막 심각하게 높은 편은 아니라 제 전 특강을 아마 듣고 이해 잘 하셨다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챕터 6. 일단 강체 회전인데요. 강체가 뭐냐? 저희가 뭐 저번 특강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원운동에서도 그런데 원운동을 배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물체가 여기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면 구심력이 작용하고 구심가속도가 작용하고 뭐 각속도가 있겠죠. 근데 왜 원운동을 배우고 강체 회전을 따로 배우냐,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강체 회전을 언제 쓰는 거냐, 즉 강체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강체는 예를 들면 이런 물질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게요. 그러면 모든 점들이 똑같은 각속도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이게 원판이 있는데 이 점이랑 이 점이 회전을 시키면 같이 돌아가는 단단한 물질, 강체,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네요. 이게 같은 각속도로 돌기 때문에 강체 회전이라고 따로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케플러 회전이 있어요. 케플러 회전은 뭐냐면 태양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목성이 예를 들면 있고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도는 속도랑 목성이 도는 속도랑 이게 같이 돌지 않잖아요. 얘는 빨리 돌고 얘는 천천히 돌 거예요. 이런 걸 케플러 회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 물리 단계에서 중요한데 저희 시험엔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어서 이거는 아마 패스할 거고요. 이번에는 강체 회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강체란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단한 물체로 모든 점을 원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데, 그 원의 중심이 회전축에 있고 그 원의 중심은 회전축에 있고 반지름은 축으로부터 거리예요. 자, 여기서 저 그림 보이시면 저기 다 같이 도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밑줄 쳐놨는데 강체 회전은 한 덩어리로 회전을 해서 모든 지점의 각속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가속도도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각 가속도가 dt분의 d오메가이니까 이게 같으니까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체일 때는. 그리고 접선 속력, 저희 원운동 저번 특강에서 했는데 V는 R 오메가, 되게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 특강 하기도 앞서 잠시 원운동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원운동에서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으로 미분한 즉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가속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할 건데 병진 운동, 즉 직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 같이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식을 사용해서 병진과 회전을 꼭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즉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이 두 식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A는 A가 있으면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강체 운동으로 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이 공식 3개는 꼭 강조해 드렸는데, 여기서 S 대신에 뭐가 있어요? 직진할 때 S면 회전 운동할 때는 변이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 그래서 S 대신에 세타를 이 식에 대입해 주시고, V 대신에 각속도로 대입해 주시고,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여기 밑에 써 있듯이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 이 알파 세타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 저희 병진운동 물리량인 SVA 대신 회전운동 물리량인 세타 오메가 알파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페이지 2페이지에 한번 이그젬플 한번 풀어 보실게요.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밀도가 균일한 원판이 5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에 뭐 단위가 나와 있는데, 단위 말고 그냥 물리량을 읽어주세요. 각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즉 알파가 5래요. 그냥 뭐 라드 퍼 세컨드 제곱인데 그냥 단위 생략할게요. t는 0초에서 각속도가 즉 오메가 제로가 3일 때, t는 4초에서 오메가는 이렇게 물어봤죠. 이 문제를 풀 때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그 문제를 해석하는, 이게 딱 변리사 시험이 딱 기출됐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떠올리시냐면 일단 일정한 각가속도, 이런 게 키포인트예요. 일정한 각가속도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즉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t는 0초에서 각속도, t는 4초에서 각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즉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몇 번째 공식을 쓸까요? 저희가 외워놓은 것 중에 V는 V0 플러스 AT가 있죠.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 V 대신 각속도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A 대신에 알파 T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순한 대입 문제예요. 알파의 5는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3 더하기 알파 t, t는 4초죠? 즉 23,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 진짜 20초 만에 해석하시고 푸실 수 있는 문제라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질량 중심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질량 중심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물체가 있을 때 딱 가운데, 그러니까 대칭의 물체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 질점, 이 전체 물체가 이 점에 모여 있다. 즉 이 전체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일 때 이 점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운동을 한 점의 운동으로 해석하는 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즉 그래서 보시면 질량 중심이란 모든 질량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외력이 이곳에 작용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여기에 힘이 작용할 때 어떤 힘, 끌어주는 힘, 이 물체 전체를 해석하려면 여기 다 해석을 해야 돼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 점에 힘 F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해요. 자, 질량 중심의 계산법. 그럼 질량 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질량 중심은 이제 단위가 거리예요. 그럼 제가 차원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식은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시그마 m분의 시그마 m i xi. 자, i는 생략할 수 있고, 즉 차원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는 단위가 kg일 거고 여기는 단위가 kg 곱하기 미터일 거예요. 즉 kg 미터 kg. 그럼 이 식을 보시면 kg 약분이 돼서 그 질량, 그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라고 쓰고. 자, 이때 이게 평균 값인데 비중평균, 즉 예를 들면 10점이랑 50점 사이 값을
보면 30점이잖아요, 평균값이. 근데 여기 예를 들면 가중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가중치를. 여기 뭐 10점 받은 애는 3명 있고 50점 받은 애는 뭐 6명 있으면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해서 평균 나누듯이, 옛날에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그 비중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식은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바로 뒤에서 풀어볼 건데 변리사에도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써놨는데 이게 저도 처음 볼 때 이게 시그마 m분의 시그마 mi xi인가? 아니면 시그마 mi xi분의 시그마 m인가 이게 헷갈렸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차원 해석으로 단위가 질량 중심이니까 미터가 나와야 되니까 위에 미터가 곱해져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참고로 y축 질량 중심도 똑같이 시그마 m분의 시그마 mi yi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바로 문제로 만나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 55회 변리사 기출 문제예요. 한번 문제 한번 읽어 보실게요. 그냥 대놓고 질량 중심 물어보는 문제인데, 질량 중심 공식으로 푸실 수도 있고 센스로 푸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질량이 다 같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냥 공식대로 처음에 풀어보고 그냥 물리적 센스로 푸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질량 중심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질량 중심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2차원이죠.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x에 대한 질량 중심, y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4 절반 6점 한 여기서 이걸 오려냈어요. 그럼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4등분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해석하기 쉬운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질량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질량 중심은 직관적으로 가운데 있을 거예요. 대칭의 물체는.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게 정사각형이면 질량 중심은 중간에 있을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해석하시고, 여기 질량 중심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질량 중심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량 중심 공식을 대입하기 위해 저희 문제를 읽어보면 그 밀도가 균일하죠. 즉 질량이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이 같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밀도는 면적, 여기서 면적 밀도겠네요. 근데 같은 면적이니까 같은 면적에는 같은 질량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질량은 m, 여기 질량은 m, 여기 질량은 m. 이 질량 중심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이 사각형을 보지 않을 거예요. 질량 중심을 저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사각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질량 중심의 강점이에요. 여기 좌표를 보시면 2,6, 여기 좌표를 보시면 6,6, 여기 좌표를 보시면 6,2겠네요. 저희 질량 중심식 센터 오브 매스는 시그마 m분의 시그마 mixi, i는 귀찮아서 생략할게요. 자, 그럼 질량 총 시그마는 여기 질점 하나, 질점 하나, 질점 하나, 즉 m 더하기 m 분의 x축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 m 곱하기 x좌표 2 더하기 여기 m 곱하기 x좌표 6 더하기 여기 m 곱하기 x좌표 6 계산을 해주시면 m은 다 약분, 같이 할게요. 3m분의 2m 더하기 6m 더하기 6m이니까 14m이 되겠네요. 즉 x좌표는 3분의 14. y축도 똑같이 해주시면 3분의 14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보시듯이 얘는 6,6, 여기 두 개만 뒤집혀 있죠. 그럼 y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답은 4번이 될 텐데, 그냥 센스 있게 바로 풀시는 방법은 저희가 질량 중심 좌표 잡아줬죠. 근데 이게 하필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량 중심은 비중 평균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10점에 뭐 예를 들면 1명이 있고 50점에 3명이 있으면 이 4명의 평균은 10 더하기 50 나누기 2인 30점이 아니라 두 개 곱한 거, 즉 10점 더하기 150점
나누기 전체 사람 수인 4. 그러면 40점이겠네요. 비중평균의 개념인데 40점이 될 거예요. 질량 주식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 질량이 다 같죠? 그러면 10점 한 명, 50점 한 명, 뭐 70점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있다는 소리예요. 즉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평균을 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시간이 좀 절약이 되겠죠. 그냥 평균을 내보시면 이거 3개 더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6, 즉 14,14 이거의 평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연히 질량이 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비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바로 푸시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푸는데 그냥 질량 같다는 거 이해하고 질량 중심이고 비중평균인데 비중이 같구나 해서 푸시면 20초 안쪽으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저도 대학교 때 아니면 변리사 1차 물리시험 뭐 칠 때 여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관성 모멘트.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저희는 지금 회전 운동에 대한 챕터예요. 병진 운동도 이따 함께 나오는 굴림 운동에 대해서도 할 건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100N의 힘을 줘서 최영만 씨를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100N의 힘을 줘서 저기 귀여운 아기를 밀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아기가 직관적으로 더 멀리 갈 거예요. 즉 병진 운동에 대한 저항, 병진 힘인 F에 대한 저항은 저희가 배운 질량이에요. F가 같으면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아요. 이게 병진 운동에 대한 저항인 M을 말하는 거예요. 이 M을 뭐라 그러냐면 관성 질량이라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 그런 이제 물리량도 있어야겠죠. 즉 그거를 I,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조금 있다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병진 운동에 대한 힘에 대응되는 게 토크, 질량에 대응되는 게 관성 모멘트, 가속도에 대응되는 게 각가속도가 나와요. 똑같은 식이에요. 얘는 병진에 대한 식, 얘는 회전에 대한 식. 즉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회전에 저항하는 정도예요. 즉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소리는 회전을 잘한다는 소릴까요? 못한다는 소릴까요? 못한다는 소리죠. 자, 즉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보면 회전 운동 시 변화에 대한 물체의 관성 저항을 관성 모멘트라고 한다. 즉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회전시키기 어렵다. 이거를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얘 질량, 여기 만약에 최영만 씨가 매달려 있고, 이거 실명 언급은 안 되나? 하여튼 여기 그러면 제가 매달려 있고, 여기 뭐 아기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돌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 모멘트가 클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여기 매달려 있고, 아니면 제가 저 변리사스쿨 밖에 매달려 있어요. 돌리려면 이렇게 크게 돌려야겠죠. 근데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거리가 멀수록 관성 모멘트도 커져요. 그럼 관성 모멘트는 또 거리에 의존하는 값이에요.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거리에 의존하는 값인데 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I는 인테그랄 R제곱 dm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맨날 적분식, 미분식을 써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따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적분을 써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정의라서 적분은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실 수도 근데 뭐 정의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적분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분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안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강체일 때 즉 이게 빽빽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거리에 따라 질량이 변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점을 잡아보면 질량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거리를 잡아보면 이 거리 안에는 질량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즉 거리에 따라 질량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강체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여기가 회전축이고 여기 어떤 물체가 점물체가 있어요. 점질량. 그럼 얘는 거리에 따라 여기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죠? 그러다 여기만 딱 질량이 있어요. 거리 R인 곳에. 그러면 이 점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테그럴 R제곱 dm인데 R과 M이 전혀 관련 없죠? 그래서 결국 MR제곱이 돼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점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MR제곱인데 제가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해서 프린트에 안 써놨으니까 혹시 추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강치가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관성 모멘트를 다 외울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 빼고는 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아직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배울 때 관성 모멘트가 뭐지? 어떻게 구하지?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관성 모멘트가 크면 돌리기 어렵다. 처음에 이런 개념만 잡고 가시고 거리가 멀고 질량이 크면 관성 모멘트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적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딱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기출문제 풀 때 어려운 거 풀 때는 적분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적분을 써보는 거예요. 이게 외우시라고. 제가 엔간하나 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 파트는 관성 모멘트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런 막대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관성 모멘트예요.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럼 이 막대가 이렇게 돌겠죠? 이 막대의 길이를 L, 이 막대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럼 관성 모멘트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막대는 단 조건이 있어요. 밀도가 균일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선밀도, 여기서는 선밀도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밀도의 정의는, 원래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런데 이거는 부피잖아요. 선밀도는 똑같아요. 그냥 람다라고 하는데 기호 다르다고 어려워하실 거 없고, 선밀도니까 부피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길이분의 전체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체는 밀도가 균일해요. 선밀도가 균일한 물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M은 뭐가 되냐면 람다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기 때문에 dm은 람다 dl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잠시만 일로 넘어가서 관성 모멘트는 인테그럴 r제곱 dm이에요. 근데 여기 r 대신 l이죠. 거리가 제가 여기 l로 표기했으니까 그러면 인테그럴 l제곱 dm이에요. 근데 l도 변수고 m도 변수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m과 l의 관계식을 구해놨죠. 그럼 여기다 쏙 집어넣어 보시면 인테그럴 l제곱 곱하기 람다 dl이 되겠어요. 근데 람다는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져나가고 인테그럴 l3승 l제곱 dl이네요. l제곱 dl. 자, 근데 저희가 적분을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쭉 가면서 관성 모멘트 세가는 거니까. 즉 적분 구간은 0부터 l일 거예요. 그러면 람다, 잠시만요. 람다 곱하기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L 3승이 되니까 3분의 1 L 3승. 근데 람다가 임의로 저희가 도입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를 없애줘야겠죠. 저희 아는 것은 L과 M밖에 없어요. 람다 대신에 L분의 M을 다시 넣어주시면 3분의 1 M L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유도해 드렸는데 저희 시험장에서 이렇게 적분하고 있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관성 모멘트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따 외워야 되는 것들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형식을 보시면 제가 아까 관성 모멘트가 그 전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mr 제곱이라 그랬죠. 즉 차원이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 돼요. 즉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ml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보실 텐데 잠시만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바로 뒷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관성 모멘트를 가져왔는데 저기 뭐 실린더 뭐 디스크는 2분의 1 mr 제곱 뭐 쭉 써 있어요. 근데 뒤에는 다 mr 제곱이에요. 차원이. 앞에 상수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지금부터 외워야 될 관성 모멘트 설명드릴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소리는 질량이 멀리 있다는 소릴까요? 가까이 있다는 소릴까요? 멀죠. 그쵸? 잘하시네요. 질량이 멀죠. 즉, 질량이 멀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요. 그러면 회전축에 대해서 질량이 가장 멀리 있는 거는 질량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바깥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골이에요. 여기 질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얇은 골이에요. 여기는 빈 공간이고, 그러니까 골이 있죠. 그 링. 이거 반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골이. 자, 질량이 가운데 있지 않고 전부 바깥쪽에 있죠. 즉, 고리의 관성 모멘트가 제일 큰데 얘는 M
mr 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리 말고 진짜 CD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그냥 이 전부 바깥에 있던 게 고르게 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 평균값일 거예요. 원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느낌상 여기만 있던 게 이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 mr 제곱.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제 9는 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디스크는 관성 모멘트가 작은 이유가 아까 고리는 바깥쪽에만 있던 게 디스크는 균일하게 가운데로 들어왔죠. 근데 9는 이 디스크 위에 이 디스크를 쌓고 이 디스크 위에 이 디스크를 쌓고, 즉 질량이 점점 중심으로 몰리면서 쌓이게 돼요. 즉 관성 모멘트가 질량의 중심에 몰리니까 작아져요. 그럼 9는 얘보다 관성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5분의 2 mr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 껍질. 이제 9가 안에는 안 차있고 이것처럼 껍질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관성 모멘트가 9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질량이 균일하게 있던 게 전부 밖으로 빠져나갔죠. 제가 내림차순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9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 갖고, 그럼 9 껍질은 3분의 2 mr 제곱이 돼요. 자, 이거는 시험 직전에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관성 모멘트 한번 쭉 외우시고, 그 전까지 외우시지 마시고 문제 풀 때 그냥 어디서 그냥 제 책에서 보면서 쓰시거나 하다가 시험 한 저희가 이제 2교시 보고 산재 보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을 시간에 관성 모멘트 6개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들어가시고, 시험 시작하자마자 문제 있나 찾아보시고, 그 시험지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냥 관성 모멘트 외운 거 있으면 바로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저도 안 외우고 다니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딱 나머지 2개 중요해요. 아까 유도한 로드,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아까 여기 있을 때 관성 모멘트 유도했죠. 막대가 회전축이 여기고 이렇게 돌 때 얘는 3분의 1 ml 제곱이에요. 근데 얘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막대의 관성 모멘트도 중요할 거예요. 즉 여기가 회전축이고 막대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질량이 가운데 몰려 있을수록 작거든요. 근데 여기는 질량이 회전축이 여기면 바깥쪽으로 쭉 뻗어나가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 쪽에 좀 쏠려 있죠. 회전축이 가운데 있으니까. 즉 얘보다는 관성 모멘트가 작아요. 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에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시험 직전에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평행축 정리 다음 페이지. 평행축 정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평행축 정리는 뭐냐면, 저희가 이 막대가 질량 중심, 이게 막대예요. 막대가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에 대해서 돌 거예요. 근데 꼭 회전축이 여기 있으리란 보장은 없죠. 제가 만약에 핀을 여기에 이렇게 꼽았어요. 그럼 여기 꼽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여기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회전축을 여기 꼽았어요. 여기 꼽은 데가 아까 3분의 1 ml 제곱인 거고, 즉 회전축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관성 모멘트를 여기 3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끝 지점, 아니면 여기 지점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운 이 관성 모멘트들은 얘 빼고 전부 다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면 회전축이 질량 중심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상황에서 쓰는 게 평행축 정리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외운 것들은 전부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얘 빼고 관성 모멘트인데,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관성 모멘트 어떻게 구하냐? 그게 평행축 정리예요. 이거 유도하진 않을 텐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 이거에 관련 있는 값이죠. 평행축 정리는 그러면 얘만큼 이동시켜주면 돼요. 즉 i는 회전축이 질량 중심에 있지 않을 때 I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을 지나는 관성 모멘트 더하기 ml 제곱.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12분의 1 ml 제곱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예요. 회전축이 여기로 갔어요. 이게 길이가 L이면 2분의 L만큼 갔어요.
이때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그 정리가 평행식 정리예요. 그럼 제가 여기 이거 3분의 1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한번 이걸 구해볼게요. 자, 20 그대로 대입해서 이 회전축이 여길 때 관성 모멘트 I는 질량 중심을 지나는 관성 모멘트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이 거리 회전축 사이의 거리 2분의 L의 제곱, 즉 m 곱하기 4분의 L 제곱 2분의 L 제곱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 즉 12분의 4죠. 12분의 4, 즉 3분의 1, 3분의 1 ml 제곱이 나와요. 그럼 이게 바로 유도가 돼요. 근데 제가 얘까지는 외우시라고 하는 게 얘도 너무 자주 나와갖고 이 값까지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즉, 만약에 다른 거 하나만 해볼게요. 평행식 정리.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서 이게 L일 때 4분의 1 떨어진 지점. 여기에 회전축을 꽂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관성 모멘트 I는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ml 제곱 나중에 한꺼번에 쓸게요. 여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의 ml 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48분의 4, 48분의 3이니까 48분의 7 ml 제곱이 회전축이 여기일 때 관성 모멘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회전축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게 바로 평행축 정리고, 이 정리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외워놓은 게 아예 의미가 없어져요. 저희가 평행축이 웬만하면 질량 중심을 지나게 주는데 그렇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챕터 8페이지에 47회 변리사 시험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음 그림은 원판, 원형 고리, 속이 꽉 찬 구에 방향과 크기가 동일한 힘 F를 작용하여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 즉 저희가 외운 관성 모멘트를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회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체의 질량은 똑같이 m이고 반지름은 r로 동일할 때 각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한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성 모멘트가 크면 굴리기 힘들어요. 즉 I가 크면 각 가속도가 당연히 낮아요. 그러면 저희가 외웠죠. 원판의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 그 다음에 원형 고리의 관성 모멘트 질량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mr 제곱, 구의 관성 모멘트 5분의 2 mr 제곱, 이렇게 돼갖고 저희가 원형 고리가 가장 관성 모멘트가 크고 그 다음이 원판, 그 다음이 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각 가속도의 크기는 거꾸로 되겠죠. 왜냐면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관성 모멘트를 까먹었어요. 그럴 때 푸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한 이건 대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소리는 질량이 바깥쪽에 있다, 혹은 질량이 크다예요. 지금 질량이 같죠? 그럼 질량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관성 모멘트가 가장 클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mr제곱, 2분의 1 mr제곱, 5분의 2 mr제곱을 몰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원형고리가 가장 관성 모멘트가 크고, 그 다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판, 그 다음에 원판이 질량이 모이면서 쌓이는 게 구니까 가운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원판에서 회전축 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위로 이렇게 구가 되겠죠. 회전축에 가까워지면서 쌓이는 게 구니까 관성 모멘트를 모르셔도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 외우시지 않으셔도.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저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변리사 시험에 충분히 기출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저희 그 7급 공무원 시험 중에 괜찮은 문제들이 변리사 시험에 그대로 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되고,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속이 빈 구껍질 A와 균일한 밀도로 꽉 찬 속이 꽉 찬 구 B. 여기서 그냥 바로 관성 모멘트를 외우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는 바로 3분의 2 mr 제곱 5분의 2 mr 제곱을 바로 시험 직전에 5분 전에 5분에서 10분 전에 외우고 들어가셔서 시험 문제 이제 검토하세요 하면, 아, 토크 문제 있나? 이거 보다가, 아, 관성 모멘트 있네. 바로 거기다 적어놓고, 나 시험 시작하자마자 그때 적으시면 안 되고, 적어놓고 푸시면 되고. 자, 읽어볼게요. 계속. A와 B는 질량이 각각 M. 그 다음에 반지름은 R로 갖고, 막대는 연결되어 있으며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L이다. 보기와 같이 두 구체 사이를 4등분한 점 중 A와 가까운 점을 회전축 지나며 막대와 수직한 축으로 A, B를 회전시킬 때, 즉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죠.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평행축 정리를 쓰셔야겠구나. 왜냐면 저희는 이 관성 모멘트는 여기가 회전축일 때예요. 혹은 이 관성 모멘트는 여기가 회전축일 때예요. 근데 회전축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외운 이 값이 아닐 거예요. 자, 관성 모멘트는, 그리고 마지막 반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게, 만약에 막대의 질량이 있었으면 막대도 관성 모멘트를 가질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포함시켜서 제가 풀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처음 보시면,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질량체가 1kg이에요. 이 질량체가 2kg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 전체의 질량은 몇일까요? 3kg이겠죠? 마찬가지로 관성 모멘트는 회전에 대한 관성 질량이기 때문에 전체 관성 모멘트를 물어봤죠? 여기서 그러면 이 관성 모멘트 더하기 이 관성 모멘트를 해주시면 돼요. 왜 관성 모멘트를 더하는지 의문이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kg, 2kg가 있으면 전체 질량은 3kg죠.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 얘가 있으면 전체 관성 모멘트는 9의 합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A의 관성 모멘트부터 구해 볼게요. 자, 저희가 평행축 정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지금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죠. 평행축 정리 I는 I 센터 오브 매스 더하기 M L 제곱이에요. 자, L이 헷갈리시니까 그냥 거리 D라고 할게요, 이거. 왜냐면 저 문자가 L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IA. 자, 이거 외우셔야죠. 3분의 2의 MR 제곱 더하기 A의 질량 M, 거리는 4분의 1 L. 즉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 L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IB를 구해볼게요. 저희는 전체를 한꺼번에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관성 모멘트를 더해줘야 돼요. 아까 1kg, 2kg가 있을 때 한꺼번에 운동시키려면 3kg였듯이. 자, 관성 모멘트 5분의 2 MR 제곱 더하기, 여기 평행축 정리해서 거리는 4분의 3 L이니까 제곱하면 16분의 9가 될 거예요. 16분의 9 ML 제곱. 즉 이거 두 개의 합인 15분의, 여기가 10 더하기 6, 16 MR 제곱 더하기 16분의 10이니까 8분의 5 ML 제곱이 답이겠네요. 답이 그러면 1번이네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변리사 시험에서 7급, 저희 경향이 7급에 나왔던 게 저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아까 밑줄 치다 그러면 단막대 질량은 무시한다, 이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얘도 관성 모멘트가 있죠. 아까 막대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저희가 외워놨어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막대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전체의 관성 모멘트는 몇일까요?
여기도 저희가 12, 아까 여기 지날 때가 12분의 1 ml제곱이죠. 근데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죠. 질량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요. 4분의 1 L만큼. 여기도 평균축 정리를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I는 센터 오브 매스 12분의 1 ml제곱 더하기 m 곱하기 거리의 제곱 4분의 1 떨어져 있으니까 16분의 1 ml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48분의 4, 48분의 3 해서 48분의 7 ml제곱 7 ml제곱. 그러면 아까 저희가 구해줬던 여기에다가 만약에 막대의 질량이 있었으면 48분의 7 ml제곱을 더해 주신 게 전체 관성 모멘트가 될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군동량. 이거 칠판 지우는 거 진짜 살 빠질 것 같은데 땀이 많이 나네요. 와. 자, 가군동량. 저희가 저번 특강에서 선운동량을 배웠어요. 선운동량은 제가 병진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회전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군동량은 어려울 게 없이 그냥 회전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리량이에요. 근데 저희가 병진운동이랑 회전운동이랑 물리량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저희가 병진운동에서 질량을 썼죠. 근데 회전운동에서는 질량 대신 회전질량, 즉 관성모멘트를 써요. 그 다음에 병진운동에서 속도를 썼죠. 회전운동인데 이니까 오메가 각속도를 쓸 거예요. 그럼 저희가 선운동량이 P는 mv. 그럼 가군동량은 자연스럽게 책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m 대신에 뭐? I, v 대신에 뭘 쓰면 된다? 오메가. 이게 가군동량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정의까지는 아실 수 있는데 다른 정의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선운동량에다가 선운동량이 mv죠. 괜히 회전하니까 r을 붙인 거예요. 즉 mvr. 좀 제가 외운 대로 그냥 mvr 쓸게요. 똑같은 건데. 자, 그래서 가군동량은 이 정의와 이 정의를 모두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제가 써놨는데 가군동량은 R 크로스 P, R이랑 P의 외적인데 지금 MVR 사인 세타인데 그냥 진짜 신의칙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99.8% 세타는 90도이기 때문에 그냥 L은 MVR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 오메가 L은. 자, 가군동량과 토크의 관계. 저건 토크 배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가군동량의 보존. 저희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김연아 옛날에 선수를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돌면 더 빨리 도는 거 봤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하면 질량이 바깥쪽으로 퍼져 있죠. 즉 관성 모멘트가 커요. 그러면 각속도가 작겠죠. 근데 만약에 모아줘요. 그러면 질량이 가운데로 몰리니까 관성 모멘트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각속도는 커지겠죠. 자, 이게 그거의 원리고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럼 각운동량 문제를 푸실 때는 선운동량 푸실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운동량 적어주시고 두 번째 운동량 적어주시고 같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거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53회 변리사 시험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정의는 둘 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얘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지만 얘는 유추가 안 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선운동량인 MV에 괜히 R 붙인 거예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에서 일정한 각속력으로 회전하고 있었대요.
질량 M, 길이 L인 가늘고 균일한 막대. 아, 근데 이거 회전축이 지금 질량 중심을 통과 안 하죠? 근데 제가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그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제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막대에서 끝 지점에 있는 회전축일 때 그냥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셨던 3분의 1 ml제곱 관성 모멘트 바로 보자마자 적어주시고, 이 막대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던 얘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네요. 얘와 충돌한 후 정지했대요. 그러면 제가 저번 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운동량 보존을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이게 문제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뭐 충돌했다, 혹은 같이 가다가 충돌해서 붙어서 함께 움직인다, 이런 충돌, 이런 말이 있을 때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키워드가 뭐 충돌이 있겠죠,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가운동량을 떠올리시는 거는 회전, 즉 회전과 충돌을 합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라,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 가운동량을 생각해 볼게요. 가운동량은 사실 외적이라 방향이 뭐 지면을 뚫고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인데, 그런 건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가운동량 방향이 반대 방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의 가운동량은 몇일까요? 처음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얘의 가운동량, 얘는 위로 돌고 있죠.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 막대의 가운동량은 아까 I 오메가죠. 이거 L1 아니에요, 막대예요, 막대. 그러면 I 외워놨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바로 별리다시함에도 관성 모멘트 안 주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테그럴 R제곱 DM에서 적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건 관성 모멘트 외워두셔야 되고, 3분의 1 ml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게 막대의 관성 모멘트예요. 그리고 얘의 관성 모멘트, 점체, 질체의 관성 모멘트가 아니라 가운동량, 질체의 가운동량, L 질량. 얘는 이렇게 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다른 정의 MVR도 외워놓으셔서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MV, 이 R은 뭐냐면 회전축과의 직선거리예요. 즉 여기가 지금 회전축인데 여기서 충돌하죠. 충돌하는 시점에서 이 거리는 몇일까요? 2분의 L이죠. 그러면 MV 곱하기 2분의 L. 근데 방향이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예요.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 가운동량은 3분의 1 ml 제곱 오메가 빼기 mv 곱하기 2분의 L이에요. 그럼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되니까 나중 운동량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충돌을 짚고 정지한대요. 그러면 각속도도 없고 선속도도 없겠죠. 즉 0이에요. 얘랑 얘랑 같다고 하시면 3분의 1 ml제곱 오메가 빼기 얘는 0이니까 는 2분의 1 mv L이 되겠네요. 저희가 물어본 게 뭐죠? 지금 입자의 속력이죠. 그럼 속력 V는 mm 지워지고 LL 날라가고 3분의 2 L 오메가죠. 지금 뭔가 지금 EM이랑 EM이랑 다르네요. 이거는 라지 M이고 스몰 M. 그러면 MM 안 지워지네요. 라지 M MV 2분의 L. 그러면 LL은 지워지는 거 맞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V는 2 넘어가고 라지 M 이쪽에 있을 거고 3분의 1 mL이겠네요. 즉 3m분의 오메가도 있네. 2mL 오메가 3m분의 2LM 오메가 저 2번에 있네요. 그냥 이거는 그냥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 아셔야 될 게 이거 모르시면 안 되시는 거고, 첫 번째 팁. 두 번째, 가운동량 보존. 이식 아시면 공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그 연습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